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러 온 미주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럼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표는 맥클라렌 서메이션이죠. 맥클라렌 서메이션은 장기 추세선인데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보통의 경우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조정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이너스일 때는 조정이 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마켓에서는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금은 실물화폐죠. 실물화폐인데 보통 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일반 지폐보다 일반 종이 지폐보다 예, 이런 실물화폐가 오히려 가격 방어가 되겠죠. 그건 왜인지 알고 계시죠? 인플레는 말 그대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화폐 가치, 종이지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소리고 그에 반해 실물화폐는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고성장 고물가로 가기 위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 경제학자들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가. 2단계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2단계를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고성장 고물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는 차트는요, 일단 2003년도부터 2008년도를 보여드리는 차트예요. 이때는 왜 고성장 고물가였냐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고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스를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지울게요. 지우고 이것도 지울게요. 보면, 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 2.8에서 2.24를 왔다 갔다 하죠. 연준의 타겟 인플레이션은 2%죠. 그만큼 고물가란 소리죠. 예. 그리고 주가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는 2003년도부터 보면 2008년도랑 같이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그 말 뜻은 물가보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고성장이 된 거고요. 그쵸? 예. 물가보다 대출금리.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가가 높다는 소리는 고물가라는 소리는 어쨌든 간에 종이화폐는 종이지폐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실물화폐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금 가격을 한번 볼게요. 금 가격을 보면 당연히 올라가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고물가 고성장일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냐면 일단 주식 괜찮죠. 요즘에는 이때는 뭐 가치주라고는 하지만 저는 뭐 테크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요? 금 괜찮겠죠. 그 대신 채권은 왜 안 좋을까요? 금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음,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채권 가격은 낮아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채권은 메리트가 없겠죠. 그러면 이때는 고성장일 때는 주식이라든지 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나쁘지 않겠죠. 예.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차트는요, 그 아까 사사분면에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시 엑셀로 보여드리자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인플레이션 상황일 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은 이제 고물가, 저성장. 이제 이때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갈게요.
지금 이 차트는 S&P 500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70년도에 석유 파동 때 보면 지지부진하게 예, 주가 차트는 보여드리고 있죠. 거의 박스피에 갇혀 있죠. 왜 그랬냐면 일단 오일 가격이 3배나 튀었죠. 주가는 안 좋아요. 그럼 저성장이죠. 저성장인데 성장도 내려가는데 물가도 튀어요. 예. 이래 버리면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튀었을 때는 대체 자산이 뭐냐면 종이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실물화폐의 금은 오히려 올라가죠. 금을 보자면 네. 금 가격은 지금 이렇게 튀었죠. 네.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내려간 원인은 뭐죠? 볼크 의장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보여드리자면 지금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버렸죠.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금리를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보통의 경우 대출금리는 30%나 내잖아요. 살아남는 기업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다음 스태그플레이션은 2008년대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자면 이때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보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2% 넘죠. 예. 지금 2%가 넘잖아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타겟 인플레이션은 2%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고물가. 그쵸? 가뜩이나 이때는 오일 가격도 튀었습니다. 오일을 보자면 오일도 지금 140달러까지 올라갔죠. 예. 140달러까지 올라갔고 물가는 고물가였어요.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면 주가는 내려갔죠. 그래서 이때도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에 2009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났는데요.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투자 자산이 주식, 채권 다 안 좋습니다. 예, 주식도 안 좋죠. 채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한번 볼게요. 금리를 보면 지금 금리는 미친 듯이 내려가죠. 예,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금리 차트만 남겨놓을게요. 금리 차트만 남겨놓으면 미친 듯이 내려가죠. 그러면 주식 안 좋고 채권도 안 좋아요. 예. 가뜩이나 이 주식 안 좋은 거는 왠지 아시죠? 이때가 미국발 금융위기였잖아요. 서로 못 믿는 신용경색인 상태였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아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잖아요. 지금 브레이크 이븐 레이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물가가 높죠.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금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겠죠. 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체 자산으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엑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곳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쪽이죠. 예, 이때는 주식이 안 좋고 채권도 안 좋죠. 오로지 금만이 괜찮죠. 예, 여기는 주식이 좋죠. 그 다음에 채권이 안 좋죠. 금도 괜찮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주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금도 있어야 되고 채권도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채권이 안 좋아요. 하지만 채권이 좋을 때는 언제냐면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고성장 저물가로 넘어가 볼게요. 이때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1990년대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는 차트는 90년도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쭉 내려갔죠. 금리가 내려갔다는 소리는 채권 가격은 오히려 튀겠죠.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만 보자면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 보시면 채권 가격은 올라갔는데 지금 BND는 채권 ETF고요. 이건 S&P 500이에요. 그러니까 S&P 500은 주가는 내려갔는데 채권 가격은 튀어 올랐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수 있겠죠. 뭐 금융위기 때도 한번 볼게요. 금융위기 때도 보면
이때는 채권이 당연히 올라갔죠. 채권이 좋았고, 그리고 주가는 안 좋았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차트로 넘어갈게요. 90년대로. 이때는 주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고성장이었죠. 고성장에다가, 지금 물가는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유가도 한번 볼게요. 유가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물가야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주식 좋죠. 네. 그 다음 채권 좋죠. 그리고 금은 한번 볼게요. 금은 이때는 금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엑셀로 넘어갈게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고성장 저물가죠. 이때는 주식 좋죠. 채권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금도 괜찮아요. 네. 아니, 금은 안 좋죠. 금은 안 좋고. 최근 걸로 넘어가자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7년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 보이는 그림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가 기대 수치인데요. 2%가 넘은 적이 거의 없죠. 예. 그러면 저물가죠. 저물가. 그리고 주가를 보면 주가는 올라갔죠. 그러면 고성장의 저물가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려고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 적은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올릴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국가가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본 유출 현상이 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준은 금리를 인상을 미뤘죠. 연기했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머징 부채 부담이 증가해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수출이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수출이 위축된다는 소리는 디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포기를 한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거는 다른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이머징 마켓이 부양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하면 미국한테 돈이 모이겠죠. 그러면 이머징 마켓은 미국 따라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잘 보세요. 미국이 10% 준대요. 그러면 돈이 다 미국으로 가겠죠. 이머징 마켓은 5%밖에 안 줘요. 누가 이머징 마켓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미국에다 투자하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 이머징 마켓도 같이 금리 인상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본 유출이 일어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포기했다고 했죠. 그럼 이머징 마켓은 당연히 부양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성장이 S&P 500이 이거예요. 이게 코스피죠. 코스피 성장이 더 세게 나오죠. 예, 이거는 지금 제가 비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이 언제나 세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성장이 세게 나올 곳이 어딘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장을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ETF DB닷컴에서 보시면 KWEB 상품이 전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성장 동력은 저는 기술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주만 모아둔 이 KWEB 상품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텐센트, 메이턴, 그 다음에 알리바바, 진동닷컴, 핀도도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알아주는 기업들, 이런 ETF를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저물가 저성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최근 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이거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예요. 말 그대로 물가 기대 수치죠. 물가 기대 수치가 내려갔죠. 그러면 저물가, 그쵸?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를 보면 10년물 금리도 쭉 내려갔죠. 이 선이.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내려간 소리는 채권은 투자가 괜찮죠. 예. 그리고 주가를 보면 주가도 볼게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10년물 금리도 지울게요. 주가는 쭉 내려갔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안 좋겠죠. 그러면 지금 저물가에다가 그 다음에 저성장, 그쵸? 하지만 이때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면 주가는 당연히 좋아지죠. 주가 좋아지고 뭐가 또 좋아지냐면 금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유동성 공급을 해주니까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많잖아요. 그러면 종이 지폐에 비해서 실물화폐는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실 때 이거를 통해서 설명할게요. 당연히 채권도 들어가야겠죠. 주식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금도 투자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머징 마켓에다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 이머징 마켓은 저는 KWEB, 말 그대로 인터넷 주식 ETF에다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금 투자는 매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 투자는 마이너 상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채굴하는 그런 회사를 투자하시는 ETF가 있고요. GDX. 그 다음에 GLD라는 ETF가 있죠. 금에 100% 투자하시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채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BND라는 상품이 저는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엑셀로 넘어가자면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이머징 마켓은 KWEB 한 뭐 10%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금 투자도 15%, 그 다음에 채권 투자가 20%, 그 다음에 주식,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 기술주라든지 그런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 짜는 거는 나머지 비율로 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봤고요. 다만 지금은 금 투자라든지 채권 투자가 메리트가 없죠. 다시 차트로 통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2015년도 보시면 금 투자를 봤을 때 메리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강달러가 되면 보통의 경우 금 투자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금 투자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조금씩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채권도 지금 당장에는 메리트가 없지만 금리를 보자면 네. 금리가 충분하게 올라왔을 때 예, 충분하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포트폴리오에다가 담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각자에 맞춰서 스타일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